국제관계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해야 돼요. 이제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 발해를 견제를 하려면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당나라와 신라가 다시 친해져요.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발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때부터 신라와 일본 관계가 다시 벌어집니다. 또 발해는 일본하고 친하려고 사진을 보내고 했어요. 이때부터 일본과 신라는 다시 옛날에 적대 관계로 해가지고 싸움은 하지 않지만은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로, 무관심한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된 여기가 바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의, 뿌리 깊은 갈등의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여기에 아주 백제 유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백제가 망하고 백제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은 일본 청왕과 바로 거기서 아주 요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제계 사람들이 실권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무천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신라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 10몇 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있을 때 신라의 그 제도를 많이 배웠어요. 신라가 가장 먼저 고대 국가를 이제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도 있어요. 그것을 많이 배웠어요. 배워서 일본에서도 법을 하나 만듭니다. 대보율령이라는 701년에 이걸 발표를 하는데, 헌법이죠, 헌법.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큰 계획을 합니다. 대보율령이라고 했을 때, 율은 형법이죠. 령은 행정법입니다. 율령이라고 하죠. 고대 국가의 법 체제를 율령이라고 하는데, 율은 형법, 령은 뭐 행정법 뭐 이렇게 되겠는데, 대보율령을 발표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도 신라에 못지않는 고대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모델은 우선 신라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수시로 신라에 와서 사신들이 배워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선책에 이런 비교를 한 게 있어요. 8세기쯤 되면은 동아시아에 평화가 왔습니다. 왜 평화가 왔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평화가 왔어요. 이 한반도가 분열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반도에 약한 나라가 들었으면 반드시 주변 국가가 그 전쟁에 휘말려 들어요. 그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근에 있었던 6.25 전쟁도 한국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임진왜란, 그리고 몽고의 침입, 삼국시대의 전쟁, 모두 한반도가 분열되어 있었던지 약화되어 있으면은 주변 국가들이 반드시 한국에 개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 한국을 적대적인 국가의 손에 쥐어 놓으면은 우리가 위험하게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분열되면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반드시 통일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는 목표가 네 가지 아닙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통일된 나라, 강력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번영하는 나라.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이 동북아시아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우리가 약하면은 괜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주변 국가들한테 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가 상통일을 하니까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당나라, 발해. 왜 신라 이 네 나라가 아주 평화공존을 했습니다. 싸움을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고 평화공존 상태로 들어가서 한 200년 이상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초까지 200년 이상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고대사의 황금기죠. 바로 이 고대사의 황금기가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 일본에서는 그것이 해이안 시대라고 그러죠. 해이안 시대. 해이안 시대. 해이안 시대라는 것은 천도를 하죠. 일본이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를 해서 해이안, 평안이죠. 평안 시대를 이룹니다. 평안경이라는 그 수도를 궁전을 만들면서 그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9세기에 아시아에서 큰 도시가 4가지가 있었죠. 장안, 경주, 해안, 교토, 그리고 발해의 상경이라고 하는
그 네 도시 중에서 그래도 일본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경주가 가장 발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인류 국가가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이 시절의 신라가 인류 국가였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때 신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유물들, 예술품들, 그리고 각종 제도, 무슨 불교 사상, 뭐 이런 걸 통해서 문물을 합쳐서 이때가 우리 민족사에서 인류 국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자주적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나라 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일 관계는 왜 나빠지느냐? 한일 관계는 천무천왕이라는 신신라의 이 천왕이 있을 때 제도를 정비를 하면서 우선 역사를 쓰게 합니다. 제도를 정비하면 우선 역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잘 나가면 사사를 쓰고 집안이 잘 나가면 족보를 만들듯이 나라가 잘 될 때는 반드시 그 나라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역사를 쓰게 돼요. 역사를 쓰게 되는데 편찬을 지시를 해요.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 서기 720년에 나왔습니다. 그걸 일본 서기라고 합니다. 일본 서기. 삼국사기는 언제 나왔느냐 하면 1100년대에 나왔으니까 우리보다 일본에서 정사가 400년 먼저 나왔어요. 누가 썼느냐? 이걸 바로 백제계통 사람들이 일본 서기를 썼습니다. 백제계통 사람들이 일본 서기를 쓰는데 집필자로도 참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후지하라 후이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지하라 노 후이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백제계통 사람이에요. 백제계통 사람인데 궁정 쿠데타에 가담을 해가지고 나카노 오에라는 나중에 천지천왕이 된 사람하고 손을 잡고 대화의 개신이라는 큰 개혁을 하고 해서 일본 정계의 실력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친백제 정책을 쭉 쓰다가 천무천왕 때 신라계가 주도한 임신의 난에 밀려가지고 아주 약화가 됐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후지하라 후이토라는 사람인데, 후지하라 노 후이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백제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무천왕 다음 천왕이 문무천왕인데, 문무천왕의 측근으로서 간 실력자가 돼요. 자기 딸이 천왕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실력자가 됩니다. 후지하라 후이토라서 이 사람이 일본 서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본 서기의 내용은 어떠냐? 일본 서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한번 번역된 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우선 삼국사기에 비해서 부정확해요. 부정확하다는 건 뭐냐? 이 신화하고 사실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신화와 사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이것은 신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박역거세가 어디서 나왔다, 기말지가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은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일본 서기에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신화인지 그래서 일정한 영대까지는 이걸 믿을 수 없다. 일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하나 특징이에요. 그 두 번째는 신라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이 만든 목적이 신라를 나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평이 많아요. 신라만 나오면 그때는 전부 욕만 나와요. 욕만 나옵니다. 그리고 신라를 아주 옛날에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교육을 받았던 일본의 신공왕후라는 사람이 신라를 정벌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기 소학교 때 역사 교과서를 배웠더니 백제는 문자도 전해주고 불교도 전해준 고마운 나라, 문명된 나라고 신라는 무슨 깡패 같은 나라이고 또 비겁한 나라이고 이런 인상을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쓴 걸 제가 한번 본 적이